뉴욕 증시가 미국의 소비자 신용이 크게 감소한 여파로 약세로 마쳤습니다. 그리스 재정위기 우려감과 원자재 가격 하락도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다우는 0.6% 하락해 1,900선을 이탈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년 만에 처음으로 3년물 국채를 150억 위안 규모로 2.75%에 발행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금리 인상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15조가량 적은 390조 원대에서 관리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재정 적자도 30조 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공기업 부채는 전년보다 20% 증가해 지난해 처음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150%대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씨의 최혜린입니다. 어제 또 장 막판 플러스가 났죠. 닷새째 오른 셈이 됐고 나흘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요. 어제도 0.5포인트 올라서 1726포인트. 최근 사흘 동안 1포인트, 0.5포인트. 한 3포인트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게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 역시 특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1730포인트 고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옵션 만기일에 따른 경계감도 분명 어제 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양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9일째 사주긴 했었습니다만 어제 0.5포인트만 올라서 1726. 그래도 밀리지 않는 것도 참 용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어제 이틀째 오르면서 510선을 회복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보시겠는데요. 중국이 나홀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나흘 만의 조정이었고 긴축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은행주 중심으로 강세를 띄웠고요. 대만도 10주일의 최고치를 찍으면서 나흘 연속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간밤에 끝난 뉴욕 증시 마감도 살펴드리죠. 다우만 좀 많이 빠졌습니다. 70포인트 빠진 결과 1,900선이 이탈이 됐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그러나 10포인트도 채 빠지지 않아서 3대 지수 내에서 온도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소비자 신용 악재 때문인 것도 같지만 사실은 다우가 11,000선의 기술적 부담을 느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늘 이 같은 마감 지수 바탕으로 해서 오늘 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의 박재민 대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기다렸던 조정이 조금 왔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장은 어제 기준으로 해서 닷새째 상승, 또 나흘째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참 마지막이 항상 재밌는데요. 항상 마지막은 이렇게 플러스로 끝이 나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0.5포인트 올랐는데 일단은 상승 탄력은 확실히 둔화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금일 옵션 만기일인데요. 이제 주식 매수 차익 잔고가 이제 2개월 만에 7조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 이제 3월에 선물 옵션 컷오프 유칭데이 이후에 네. 이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쌓이면서 누적적으로 좀 많이 쌓인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누적적으로 쌓인 물량이 지금 선물이 대부분 연계가 돼 있고 네. 옵션 쪽은 연계가 거의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일 청산 이제 부담은 거의 없다 이렇게 네.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익 매수가 대부분 합성 선물 순매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장 막판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최근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로 현물 시장에서 순매수 강도로 봤었을 때는 네. 크게 부담되지 않고 현물 쪽으로 대규모 선물 매도가 나오더라도 현물 쪽에서 다 받아낼 가능성이 네. 크기 때문에 금일 옵션 만기일은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 그 최대 이슈는 사실 옵션 연계 물량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인데 일단은 그 규모가 적지 않을 그러니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합성 선물이 사실 대부분일 텐데 지금 같은 현물의 어떤 순매수 강도 외국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현물에서 또한 소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일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도 이것도 또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나머지 변수는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아무래도 금일 밤사이 미국에서도 FRB 인사 중 매파로 통하는 토마스 호닉을 캔자스 총리가 네.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2월 소비자 신용 기대치도 밑돌면서 같이 이제 다우가 하락을 한 건데요. 네. 물론 이제 그리스의 이제 재정 위기도 다시 불거지면서 더 하락을 부추겼긴 했지만 사실 이틀 전만 해도 미국 연준의 이제 조기 금리 인상을 이제 버냉키 의장도 그렇고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했는데 네. 하루 만에 이제 다시
이제 한 인사가 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시장의 심리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내 증시도 이제 내일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지만 이제 내일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리가 네. 새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금통위가 내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준금리가 이제 14개월 연속 국내 증시도 2%대 동결 전망이 시장에서 우세는 한데요. 네. 그 근거로는 이제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열석 발언권이 계속 행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5일 윤중현 기획재정부 차관과 조찬회 등을 가졌었는데 그런 정책과 공조 사이를 기준금리를 동결 쪽으로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이제 저희가 우려해야 할 것은 미국 어저께 사이에서도 그런 어떤 인사가 토마스 호니그 캔자스 총리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계속 발언을 하고 있으며 네.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증시가 사실 쉴 새 없이 지금 계속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출구 전략 시기 지연에 대한 우려가 계속 증폭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중수 신임이 내일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신임 총리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회복과 지금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발언과 함께 최소 뭐 3분기부터는 기준금리를 인사할 수 있다, 시사할 수 있는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구 전략 시기에 대해서 우려는 매일 좀 시장을 보면서 네.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지금 뭐 미국 연준에서 조기 금리 인상 안 할 것이다, 네. 올해 연말까지. 사실 말은 바뀌라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너무 그렇게 연준의 그런 의지만 믿으시면은 지금은 시장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인 매수가 현재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거의 어제도 거의 3,0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현물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랑 반대로 이제 투신 쪽에서 펀드 환매 자금 이제 물량이 계속 이탈이 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3월에도 이제 대규모 외국인 순매수 기술이 이었었죠. 거의 5조에 육박하는 대규모 순매수가 있었고 네. 4월도 지금 거래일이 얼마 안 됐는데 2조 가까이 지금 순매수가 맞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절반이 IT 및 전기전자 업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제 IT 및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너브콜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IT 설비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루어졌었고 경기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네. 경기 회복이 되면서 이런 IT 업종에 대한 지금 설비 가동률이 100% 오히려 더 모자르게 네. 지금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미 작년부터 선취매로 이렇게 효과를 하면서 예, 올해 그렇죠. 수익률을 엄청나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들의 펀드 환매나 어떤 기관들의 투신 자금 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펀드 환매 물량이 계속 이탈되면서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그래서 개인과 기관은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고 외국인은 지금 수익이 계속 더 누적적으로 많이 나는 그런 장세가 계속 네.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제까지 이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느냐 그것이 좀 초점인데요. 그리고 언제까지 받아줄는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MSCI 선진지수 편입 기대감도 있고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이렇게 센 적이 2007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센 적은 거의 지금 없었습니다. 상반기부터.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강세장으로 저는 조금 이제 예측을 하고 있지만 물론 앞서 말씀드린 출구 전략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올해는 분명히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상 강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 환매 물량도 지금은 이제 심리적으로 그동안 워낙 물렸던 개인들이 환매 욕구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지수가 여기서 외국인이 더 땡겨주면서 1750, 뭐 1800까지 상승하게 된다면은 네. 오히려 적리식 펀드나 펀드를 환매하려던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었던 것들이 변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보다는 어떤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를 계속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외국인은 계속해서 사줄 것이다. 일단 뭐 펀드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출구 전략 쪽은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셨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IT와 자동차의 사실 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럼 이 틈새를 통해서 중소형주가 이제부터 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아니냐, 내진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이제는 주도주들이 조금 주춤하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차익 실현을 해서 주도주 들고 계신 분들도 이제는 나와야 좋을지, 예, 출구 전략 얘기도 하셨으니까요. 오늘 투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지수가 계속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좀 이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외국인이 그 초대형주,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면서 사실 외국인이 땡겼기 때문에 개인들은 오히려 팔았고, 네. 뭐 그 물량이 물론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예전에 물리신 분들이 그렇죠. 원점이 오니까 오히려 가격이 높아지고 하니까 불안해서 파는 심리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기조가 꺾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IT, 특히 IT 및 전기전자 업종은 계속 올해 2분기, 최소 3분기까지도 지금 업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정받을 때 이런 대형주들의 비중을 확대하시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주 쪽으로 단기적으로 그런 어떤 수급이 네.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대형주 쪽으로 어쨌든 수익률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이제 업종 비중 확대를 조정시 계속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소형주도 이제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IT, 뭐 자동차 이런 장비업체, 설비업체 그리고 그렇죠. 부품업체 이런 쪽은 계속 유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도 업종과 기업들 이제 종목을 잘 살피셔가지고 최근 코스닥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네. 하지만 이제 코스닥에서 조정받은 것들이 다시 어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네. 특히 IT, 휴대폰 뭐 부품업체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막판에 이제 다시 매수세가 몰리면서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같이 매수를 하시면은 투자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어닝 시즌이 그제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그렇죠. 발표를 했죠. 이제 정확히는 12일 신세계 그리고 13일 포스코를 기점으로 해서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것이 예상과 거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2분기 실적도 거의 지금 IT랑 자동차 업종은 한열이 크게 원화가 강세되지 않는 이상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6월까지는 IT랑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장비업체 그런 어떤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 조정시 매수, 분할 매수 하시는 전략이 시장에서 수익률을 같이 외국인과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중소형주는 일단 좀 차치를 하고요. 중소형주 IT 부품, 자동차 이 장비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특별히 IT에 대해서는 얘기를 계속 해오셨었기 때문에 대형주를 좀 IT 쪽으로 예를 들어 좀 사고 싶은데 사실 뭐 며칠 지수는 계속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가 좀 주춤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다시 들어갈 만큼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직 오진 않았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요? 예, 아무래도 삼성전자 보시면은 근데 어제도 외국인이 샀고 조정받았지만 그제도 외국인은 샀습니다. 그렇죠. 개인 때문에 예, 조금 개인만 내리고. 계속 개인이 팔아서 조정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오히려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여기 85만 원대 사가지고 단기 10%, 5% 먹기가 힘든 가격대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현대차도 지금 최고가를 갱신을 했지만 지금 가격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사실 시간과 조정 어제 미국에서도 이제 가매수 구간이라고 이런 말들이 네네. 많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 따라잡는 시점이 항상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너무 지금 그 수익률 게임에서 내가 뒤쳐졌다고 해가지고 그 대형주 쪽 신고가 내는 것들을 바로 잡기보다는 이제 뭐 5일선, 10일선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해가면서 조금 기다리시면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더욱 유효해 보입니다. 네. 자, 따라잡는 시점이 중요하다 했는데 따라잡는 종목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 종목 좀 보자 하는 거 있으시면 하나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금일은 제가 간만에 대형주를 좀 가져왔는데요. 아, 그래요? 예. 예.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제 너무도 잘 아시는 종목이라 좀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네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디스플레이 업황도 3분기까지 업황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설비 투자가 계속 이뤄졌고 올해도 계속 설비 투자가 이뤄졌다는 것은 이 업황이 워낙 좋다는 것입니다. 네네. 오히려 그래서 운송업체, 뭐 항공이나 유통 쪽에서도 이런 반도체 LCD에 대해서 수출 물량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네. 지금 마비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LCD 패널 쪽 납품 공급 업체 중에서 가장 큰 대형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종목은 4만 원 근처를 상승의 한계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왜냐면은 예전에 정말 3만 원대 거의 중반까지 내려갔었다가 4만 원 오면 항상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타났기 때문에. 왜냐면은 워낙 LCD 업황이 작년에 안 좋았었고요. 예. 재작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가동률이 70% 이하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나 일본의 경쟁 업체들이 워낙 유수했기 때문에 사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항상 4만 원이 넘으면 팔아라 이런 그렇죠. 시장의 의견이 많았었는데 지금 오히려 기간에 레포터나 이런 걸 나오는 거 보면 거의 5만 원, 5만 원 후반 그리고 6만 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집중되는 이유도 분명히 이 LG 디스플레이가 다시 저평가 국면에서 다시 재평가받는 국면으로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차트를 예.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틀 전 보시면은 연속 상승에 대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네. 일봉으로 보시면은 네. 이틀 전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3%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평선에 딱 왔는데요. 어제도 장중에 이제 아침에는 하락을 하다가 종가에 이제 많이 오면서 5일선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이거는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네, 깨지 않겠다, 5일선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5일선과 10일선 사이에 41,000원과 2,000원 사이에 매수가를 두셔가지고 네. 분할 매수 하시면은 네. 목표가를 좀 크게 잡고 48,000원까지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LCD 패널 이제 업황도 좋지만 네. 특히 모바일 쪽, 모바일 게임, 그리고 3D TV, 멀티미디어 산업에 대한 육성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에 따른 이런 디스플레이 산업 전망이 더욱더 밝아지고 있고 네. 추가 매출이는 이런 쪽 새로운 어떤 시장 쪽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네.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시면은 참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손절가는 다만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이 네. 21선에 걸려있는 38,000원대 이 정도는 좀 감안하셔가지고 손절을 감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양봉이 크게 일어난 가격이 이 밑단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질 시 외국인이 대규모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하셔 매매하시는 전략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이패드의 수혜주라는 분석들도 최근에 많죠.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를 통해서 테마주, 특징주 찾아보는 시간이죠.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골드나 WMC 지점의 이창욱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첫 번째로 볼까요? 매일경제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디스플레이 업체 사장님하고 네. 항공사 사장님하고 만나서 점심을 먹었는데 네. 누가 밥값을 냈나? 예.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공사 사장과 디스플레이 업계 사장님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밥값은 누가 내냐고요? 네. 뭐 자기 먹은 거 자기가 내야 되지 않나요? 네. 예. 일단 자기가 보면 자기가 낼 수 있는데 네. 보통은 당연히 그러니까 항공사 사장님이 디스플레이 사장님이 그 납품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항공사 사장님이 보통 내는 게 원래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하도 IT들에 대한 부분이 약간 수출에 이제 호황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적시에 적재를 해서 이동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공화물이 좀 많이 그렇게 그만큼 넘쳐난다라는 거죠. 로드가 걸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디스플레이 사장님께서 밥값을 내고 좀 빨리 좀 해달라. 물론 빨리 해주지는 않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장님 얘기는 아닐 테고 종목 얘기일 텐데 결국 항공업계가 조금 유망하다 이런 얘기 하시려고 네,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예. 보셨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물론 이제 전년도의 기저 효과에 의해서 여객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게 올라오면서 이제 항공주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흐름들이었었는데 네. 전년 이후부터 지금 전체적인 항공화물은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뭐 1, 4분기에도 변함없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마도 사상 최고치의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말 납품해야 되는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뭐 더 좀 공급자에게 조금 더 많이 좀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좀 더 항공 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언뜻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만은 아시아나항공이 또 워낙 많이 갑자기 요 한 2, 3일째 많이 올라서 말이죠.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항공 쪽에 이번에 실적이 유망한 건 뭐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얘기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항공 쪽에서의 수혜주라고 한다면 뭐 세 가지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국공항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좀 뭐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상당히 좋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유가라던가 그 다음에 환율 이런 네. 부분에서 뭐 유가는 살짝 올라와주는 요즘 추세적인 부분이 살짝 올라와주는 부분이 있지만 2007년도에 거의 제트 유가가 180달러 이상 올라가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네네. 그때에 비하면 정말 거의 반값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900원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1120원까지 이제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담은 있지만 그때 당시에 환율과 유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도 그렇게까지 큰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이제 좀 보시고 그런 상황에서 그 실적을 정말 충분히 내준다면 주가에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 때문에 탑픽은 대한항공으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좀 살펴보실 건데요. 네. 뭐 이제 차트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주식 처음 시작할 때 보는 차트입니다. 예. 정배열돼가지고 쭉 그냥 기울기 한 30도 각도로 쭉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너무 좋죠. 사실 이게 상당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뭐 상승은 뭐 계속 기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사도 괜찮다라는 네,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뭐 정배열 자체가 꺾이기 전까지는 항상 추세는 이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약간 곧 올라가서 이제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옆으로 횡보할 때 조정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는 충분히 매수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데 좀 편안하게 접근하신다면 좀 밀렸을 때 68,000원 정도 수준에서 접근을 하시고 그러니까 21평선을 깨지는 그 시점에서 손절매를 하고 이제 밸류에이션상 좀 실현 가능한 단기적 실현 가능한 목표 지수는 한 75,000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1차적으로 대한항공 75,000원 정도까지 가볼 수 있겠다. 지금 정배열이 깨지지 않는 한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기관이 사줬던 종목인데요. 또 어제는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 저희가 차트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요즘 들어서는 사실 아시아나 항공이죠. 대한항공 먼저 기지개를 켰었고 아시아나항공은 정말 하루 이틀만 이렇게 쑥 모든 낙폭을 만회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대한항공, 뭐 항공 쪽에서 워낙 좋은 흐름이었는데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못 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빠지지는 않았지만 못 갔던 부분들이 상당히 컸었어요. 근데 이틀 동안 거의 한 30% 가깝게 올라오는 그런 이제 기염을 토했는데 가장 큰 이슈는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그 산업 자체는 상당히 좋지만 그 금호 그룹에 대한 리스크 상당히 네. 컸었습니다. 이제는 좀 많이 금호 그룹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좀 덜어내는 그런 시기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덜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틀 전에 이제 나왔던 가장 큰 의미 있는 얘기가 기존에는 산업은행이 이제 뭐 출자하면서 네. 그다음에 감자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제 감자를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못 올랐던 주가의 흐름이었는데 이제 산업은행이 들어오지 않고 감자를 하지 않고 이제 조정을 하겠다라는 네. 부분들이 이제 이슈화 되면서 이제 좀 갑자기 뭐 상한가하고 막 네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자본 잠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본에 대한 추가적인 조달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게 유상증자가 될지 네네. 아니면은 뭐 진짜로 감자를 할지 예.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추후의 문제겠지만 네. 일단은 많이 올라오면 그런 부분에까지도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뭐 산업은행은 안 들어오고 감자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에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항공업체 자체에서의 그런 상황만 놓고 보자면 충분히 이 가격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그런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접근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본 조달을 한다면 어떻게 네.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보시고 네.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다면 뭐 이 실현도 하고 아니면은 좀
적당히 매도를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크게 만약에 악재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트렌드로 올라갈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 차트 보면서 좀 네. 자세히 들어보죠. 차트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일단 이틀 동안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쉽사리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자면 일단 보통 이 갭 메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메우고 나서 바로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약간 조정을 보인다면 이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4,800원 정도 수준 많이 내려오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고 손절매는 상당히 좀 필요한 손절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인 부분들로서의 매매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4,500원 정도 수준에서 손절매는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하셨으면 싶고 네. 만약에 이게 감자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면 네. 상당히 좀 크게 지금 현재 항공업계 밸류에이션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6,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어떤 그 확충 문제가 아직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 차익 실현 쪽이 조금 더 안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한항공은 일단 그런 리스크는 없는 것이 또 두 종목 간의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항공 화물기 공급 부족 때문에 오히려 항공사 쪽이 갑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더 유망하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까지 저희가 한번 차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예, 두 번째 뉴스는 이제 DMB 2.0이 실질적으로 이제 상용화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혹시 DMB를 사용해 보셨나요, 선생님께서? 네. 예, DMB를 보통 보는 걸로만 사용을 보통 하잖아요. 그쵸. 네, 지금 DMB 2.0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보통 IPTV라고 이제 하는 그런 네. 부분들 있잖아요. 네. 내가 보고 싶은 거 골라서 보는 예. 그런 걸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기존에 이제 방송사들은 이미 그런 컨텐츠를 약간 제공하고 있었는데 단말기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4월 4일부로 LG 전자에서도 그런 단말기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네.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 DMB 2.0 시대가 본격 개막되면서 DMB 관련 이미 단말기 쪽에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쪽에 이미 콘텐츠 쪽에선 준비가 됐다라는 말씀이시고 단말기를 만드는 쪽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 테마주들 한번 일단 네. 보죠. 이제 관련주들은 이제 IMBC, SBS 뭐 컨텐츠 뭐 이런 로엠, 뭐 게임비 이런 것처럼 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니시스 결제하는 네, INC라든가 뭐 인프라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나머지 컨텐츠 쪽은 다들 이제 좀 인지하고 계실 거니까 두 네. 종목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INC와 인프라웨어입니다. 일단 INC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INC 같은 경우는 뭘 만드는 회사냐면 DMB 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DMB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해외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게 있고 만약에 전체적인 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약간의 제동만 걸려준다면 이 우리나라 DMB 칩의 90%를 얘네가 다 만들고 동사가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실적 모멘텀까지 같이 해가지고 DMB 2.0까지 해가지고 좀 이슈를 받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하나 종목 얘기 더 듣고요. 두 개 종목을 연속해서 차트를 보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인프라웨어인데요.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웹 브라우저를 하는 회사예요.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 같은 경우 이제 DMB 쪽에서 보면 또 그런 부분에 신규 모멘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서 가격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NC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한 1,850원, 지금 한 700원 정도 나오니까요. 이 정도 수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서 올라가 준다면 상당히 뭐 괜찮은 흐름 나와줄 것 같기 때문에 뭐 13,0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10,000원 깨지면 좀 손절매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프라웨어는 여기서 반등해 준다면 충분히 따라 사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한 현 가격대 정도에서 인프라베어는 살 수 있겠다라는 의미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우리 투자증권 골드넛 WMC 지점의 이창욱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8일 목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장 열린 지 약 한 50초 정도가 이미 지나버렸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5포인트 정도 하락 반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지금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정확히 지금 이 지수대에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정도 지수대가 50초 안에 이루어졌다라면 일단 마이너스를 달고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약세로 사흘째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5만 8천 원, 85만 7천 원, 그리고 현대차도 삼성전자와 어느덧 흐름을 같이 하고 있죠. 오늘도 역시 사흘째 약세 12만 6,500원까지 오늘 1% 이상 밀립니다. 포스코는 어제 좀 플러스를 내더니 다시금 0.5% 정도 매물이 나와주고 있고요. 한국전력 올랐다가 어제 내렸다가 다시금 좀 반등 주고 있습니다. 35,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은행주들이 모두 다 약했었죠. 신한지주 그러나 오늘 부합 정도로 좀 조용한 모습이고요. KB금융 어제 외환은행 인수해서 빠지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1%가량 더 밀립니다. 자, 그리고 LG전자는 아직까지 조용한데 현대중공업은 어제도 소폭 오르더니 다시금 반납하는 모습이고요. LG화학의 경우에도요. 어제 한 2%, 3% 정도 급등했었는데 일단은 차익실현 매물 안 나오는 것이 일단 크게는 안 나오는 것이 좀 다행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가 어제 LG전자와 더불어서 한 3%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하이닉스는 플러스가 뜨는 반면에 LG전자에는 아직까지 반발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일단 27,000원대는 유지하고 싶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1.5% 정도 하락합니다. SK텔레콤 어제 이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우리금융 역시 어제 은행주도 다 안 좋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은행주도 딱히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보에서 블록세일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제 약했었는데 오늘도 이틀째 또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T도 SK텔레콤과 더불어서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지주회사 LG도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SK에너지가 어제 나흘 만에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또 소폭 내줍니다. 12만 3천 원. 아직까지 뭐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안 내주는군요. 신세계 0.5% 밀리고요. 두산중공업, NHN은 매수세를 받습니다. NHN은 19만 2천 원까지 일단 올라와 봅니다. 삼성물산 5만 7,800원 오늘 0.5%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약간의 조정 12만 원 초반까지 일단 12만 원 지키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업은행에는 약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제철은 또 좀 빠집니다. 포스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포스코 0.5% 빠지면서 시가총액 1, 2, 3위 모두 다 약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 코스피가 5포인트 정도 이상 밀리면서 1720선 간간히 유지하고 있네요. 코스닥은 그러나 아직까지 상승세인데요. 한번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 1% 이상 오르면서 46,000원. 어제도 소폭 내렸기 때문에 어제 낙폭을 오늘 아침에 빠르게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셀트리온 어제 이어서 오늘도 플러스입니다. 태영도 오늘은 1% 정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있군요. 소디프 신소재 그리고 소디프 신소재가 어제 서울반도체와 더불어서 이렇게 보합 정도로 움직였었는데요. 소디프 신소재도 오늘은 일단 또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마이너스. 어제 서울반도체와 더불어서 좀 약세로 진행이 됐었는데 계속해서 다음은 일단 뭐 크게 움직이지 않는 보합권에서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CJ 홈쇼핑 그리고 네오웨이즈 게임즈가 1% 이상 올라와주고 있고요. 태광이 오히려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투어가 오늘도 역시 플러스를 좀 내고 있는데 어젠 또 소폭 빠졌다가 오늘도 소폭 오르면서 크게는 안 움직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GS 홈쇼핑도 보합. 일단 뭐 보합권이 굉장히 많네요. KDC가 3% 정도 빠지고 있는데 어제 8%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진 소재가 2%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몇몇 급등하는 종목이 있지만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보합이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도 보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6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정확하게 1720에 걸려 있습니다.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이 시각 출발 상황보다 자세하게 분석 듣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연구원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아침에 일단 좀 빠집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프로그램 쪽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수급 얘기도 조금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 코스피는 6포인트 정도, 0.35% 정도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도 대형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 자체는 큰 폭의 하락보다는 뭐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로그램 매물 역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매도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매도세 여부가 좀 지속될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코스닥 지수는 0.15% 51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시장은 좀 반대적으로 프로그램 매물의 영향이 적은 코스닥은 상승 출발하고 있어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시장은 큰 폭의 하락보다는 오늘 정도 장중 등락을 지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시장 자체에 너무 부정적인 모습을 보기보다는 저점 매수한다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말이죠. 일단 뭐 합성 선물의 어떤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도로 만약에 나와준다라면은 글쎄 이 부분이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가 일단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방심은 하지 말라라는 지금 주문도 있고 아니다,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는 쪽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1720 정도에서 장중에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장 막판 동시호가에서 좀 크게 밀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됨에 따라 가지고 매도 우위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락을 노린 3월 배당락을 노린 그런 차익 매수가 유입되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 압박이 좀 있을 가능성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전일 미국 증시 하락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 매수세 또한 오늘이 약화될 경우에는 그동안 외국인 기관의 매매 공방이 좀 한 발 후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시장의 수급은 뭐 크게 우호적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정 또는 물량 소화 과정의 연장선에서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상승 추세가 훼손되기보다는 상승 추세 속에 물량 소화 과정 그리고 단기 조정 국면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으며 저점 매수 대응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저점 매수를 어떤 종목에 할까? 역시나 IT 자동차 쪽이라고 얘기를 하실 듯도 싶은데 말이죠. 오늘 기다렸던 만큼의 조정이 오늘 이 옵션 만기를 좀 나와줄까요? 예, 오늘 뭐 최근 들어서 보면은 정배열이 완성된 이후 시장의 자체를 보면은 조정을 보이더라도 좀 소폭 조정을 보이고 상승할 때는 상승 탄력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시장 자체의 큰 폭의 조정보다는 조정 시 저점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가져오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 또한 지금 현재로서는 업종별 이익 증가율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이 연간 66% 이익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원인들에 있어가지고 좀 더 이익 증가율 또 특히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이익 증가율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2010년 이익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을 살펴보면 전기전자에 이어 통신, 비금속, 광물, 화학, 유통, 종이목재, 철강, 금속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경우 다른 업종 대비 차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주도주 업종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적 가이던스 발표 이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 비중을 다소 줄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익 모멘텀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서 여타 업종에 대한 접근도 이익 증가율을 갖고 대비하는 것도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가격 메리트와 이익 증가율을 겸비한 대안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이 통신, 비금속, 광물, 화학, 유통, 종이목재, 철강금속 업종을 가지고 이익 증가율이 높은 업종 중에서도 유망 종목을 선정해봤는데요. SKC, 현대하이스코, 오리온, 삼성테크윈, 제일모직, LG, SK에너지, 한솔제지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은 이익 증가율이 높고 해당 업종 내에서도 이익 기여도가 높은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매수 강도를 강화할 때 성장성에 주목할 경우 이들 종목군의 좀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시장의 강한 상승 탄력을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가격 메리트와 이익 증가율을 함께해서 몇몇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읊어주셨는데요. 제가 빠르게 적는다고 적어봤는데도 다 못 적겠더라고요. SKC부터 한솔재직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해봤고요. 계속해서 채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NH투자선물의 전소영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또 반등했었다가 빠지면서 1120원에 정확히 걸쳐져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좀 걱정이 됩니다. 1120원 깨지는 건 아니겠죠? 얼마에 출발하고 있나요? 네, 오늘 외환시장은 1원 50전 상승한 1122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은 1120원 근방까지 하락하면서 3개월 내 최저치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들의 계속되는 한국 주식 사랑과 위안화 절상 기대까지 겹치면서 여기에 공격적인 달러 매도가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당국은 오전부터 달러 매수 개입을 했지만 결국 1120원대를 지키는 데 만족해야 됐습니다. 어제 환율은 전일보다 2원 70전 하락한 1120원 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당국과 시장의 어떤 기싸움이 팽팽할 것 같습니다. 1,120원대를 내주느냐 마느냐. 이것은 또한 우리 외국인들의 순매수세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위원화의 어떤 절상 얘기도 계속해서 있어서 우리 원화 강세도 또한 점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만 부탁드리죠. 네, 오늘이 아니더라도 연저점인 1,117원 50전까지 불과 4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저점까지 밀어보려는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중국 관계자가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 변동 허용폭 확대와 함께 점진적인 평가 절상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12일 날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 이후에 위안화 환율 제도 변경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인 원화의 동반 강세가 대체로 볼만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매수와 여기에 움직임에 비한다면 환율 하락 속도는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때문에 아래가 점점 무거워지는 장이 연출되고 있어서 큰 폭의 하락을 노리기는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우려가 부각되면서 뉴욕 증시가 11,000포인트의 돌파에 실패하고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을 맞아서 환율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도 산다면 결국에는 당국과의 전저점을 둔 한판 승부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어제 또 채권 시장은 추가적인 강세를 보였죠.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내일은 김중수 신임 한은 총재가 주재하는 첫 금통위이지 않습니까? 어제 채권 시장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채권 시장 관련해서 전망도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어제 채권 시장은 며칠 동안의 본드 수합 물량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추가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장기물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수익률 곡선은 플래팅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국채 선물이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13틱 상승한 110.95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김중수 하는 총재의 첫 금통위를 앞두고 대기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겠지만 총재의 첫 코멘트에서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 채권 시장은 국채 선물 일간 22동 평균선을 돌파한다면 5주 이평인 110.90 레벨에서의 공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111선까지의 상승도 열려 있다는 판단입니다. 수익률 곡선은 3, 5년 스프레드가 60bp 이상 확대된 데 따른 축소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추가 플래티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NH투자선물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포인트 정도만 하락해 있습니다. 5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1720선을 위협했다가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온 편이 아닌가 싶은데요. 코스닥은 1포인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사주고 있습니다. 선물에서 1000계약 이상 좀 팔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그리고 오늘의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박교영 SSZ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딱 일주일 만인데 벌써 그 일주일 지난 지점에서 말이죠. 옵션 만기일까지는 일단 기다려보고 옵션 만기일에 출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바로 그날입니다. 수급부터 좀 챙겨주시죠. 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시장을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선물 6월말 시세가 227.90포인트로 선물 이론가 228.20포인트에 비해서 약간 적습니다. 즉 선물 6월물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외국인들의 1250억 계약을 1270 계약을 지금 순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들은 오늘도 주식을 161억 원어치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해서 꾸준히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옵션 시장에서는 하락 포지션을 취한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즉 오늘이 옵션 만기인데요. 이 옵션 만기 막판에 어떻게 마감하느냐가 앞으로 향후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락으로 갈 것인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옵션 시장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보시면은 지난 일주일간 계속해서 보시면 콜옵션 같은 경우는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었고 반면에 풋옵션 같은 경우는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누적 동향을 살펴보시면 콜옵션 면에서는 금액적인 측면에서 264억 원치 순매도를 하였고 콜옵션은 풋옵션에서는 168억 원치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주식은 사들이고 옵션 시장에서는 하락 포지션을 취하는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옵션 만기일 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오늘 옵션 만기가 이제 3시에 마감하죠.
2시 50분에 동시호가 아마 들어갈 건데 동시호가 들어가고서 그 잠깐 사이에 몇 분 사이에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뭐 현대차와 같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옵션이 막판 마감하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순매도를 함으로써 옵션 가격을, 풋옵션 가격을 끌어올리고 콜옵션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패턴이 나온다면은 주시장에 매우 부정적이겠지만, 반면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급작스럽게 막판에 팔지 않음으로써 옵션 시장에 큰 변화가 없다면은 앞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종합주가지수가 뭐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 상승 반전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부합 근처까지 간 거에 비해서 풋옵션 시장에서는 불균형 수치가 그래도 꽤 붙어 있습니다. 지금 약 12% 정도 풋옵션이 대략 전반적으로 한 12% 정도 등가격 풋옵션에서 1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콜옵션은 무려 23% 정도 등가격 콜옵션에서 2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세가 거의 부합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풋옵션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콜옵션은 강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풋옵션 쪽에 많은 매수세가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 때 좀 매우 불안한 요소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옵션 오늘 마감하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 가능성이 좀 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장 막판 2시 50분부터 3시 사이 그 막판 동시호가에서 크게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밀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오늘 안 떨어진다고 안 판다고 할지라도 어떤 시나리오로 외국인들이 갈지 모르니까 동시호가 전에 좀 정리를 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아, 예, 그렇죠. 일단 뭐 이제 수수료는 될지 모르지만 네. 안정성 측면에서 수수료는 감수하시고 동시호가 전에 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날 매수하신다거나 이렇게 추후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근데 오늘 장 중에 굉장히 좀 깊은 조정이 있거나 사실 매력적인 가격이 내려오는 종목이 IT주 내에서 만약 보여진다면은 잡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억누르라는 얘기신가요? 아, 일단은 지금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마음을 억누르시고 네.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오늘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는 이제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업종 중에서 좀 탄력성 있는 종목들로 이제 동시호가 마감 전에 이제 뭐 데이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단 오늘은 일단 좀 쉬고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좀 동시호가 전에 정리를 하시고 이제 추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만약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좀 대규모 뭔가 외국인들의 어떤 매물에 좀 부딪혀서 막판에 좀 밀린다라고 했을 때 내일 오전장 정도에 산 다음에 실적 발표 나기 전까지 들고 있으면 이 전략은 어떤가요? 예, 일단은 외국인들의 이제 패턴이 만약에 오늘 막판에 이제 2시 50분부터 이제 동시호가 들어가면은 외국인들 보면은 외국인들 지능이 좋기 때문에 뭐 2시 50분 딱 되자마자 큰 물량을 이렇게 내놓지 않거든요. 2시 59분 뭐 58초 59초 이렇게 딱 들어가서 거의 3시 딱 되기 전에 뭐 개인들이 이제 눈치 못 채게끔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물량을 내놓기 때문에 네. 갑작스럽게 이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빠진다면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좀 하락할 요인이 확실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패턴이 나왔다면은 좀 장기적인 면에서 매수하시는 것은 좀 보유하시는 게 일단은 나을 것 같고 만약 외국인들이 급작스럽게 주식을 팔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다음날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근데 외국인들이 그럴 거를 장중에 알 수 있는 시그널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그런 걸 이제 너무 드러내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개인들이 당해야 외국인들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외국인들도 아마 장중에 좀 혼란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히려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예, 네. 그렇죠. 참 개인들은 이래저래
예, 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장 막판 동시호가를 조심해라. 뭐 이 정도로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아주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박교용 SSZ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옵션 만기에 대한 장 막판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가 대충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상승 반전도 잠깐 또 하는군요. 한 20여 분 정도 흘렀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아주 강보합권까지도 올라왔다가 0.09포인트 밀려서 1726. 어제 종가상으로 앞에 네 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1포인트 상승해서 512포인트, 외국인의 거래소에서 지금 20일 연속 사주고 있습니다. 260억 정도 사주는 모습인데요. 저는 잠시 후 마켓앤센정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